환자분께서는 10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2년 전부터 이제 손과 발의 저림 증상을 느끼시고 현재 지금 당뇨병성 족부병변을 걱정하시고 계신 중인 것 같으세요. 이제 당뇨병성 족부병변의 그 주된 증상이 발이나 다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 화끈거리는 자결감, 그다음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이상한 감각, 그다음에 뭐 이불이 피부에 닿을 때 아프다던가 아니면 아예 감각이 아예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증상 중에서 걸을 때 발가락을 바늘로 찌르는 듯이 아프다는 것이 좀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한 소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약을 잘 드셔서 혈당 조절을 충분히 잘 하시는 게 가장 우선이고 기본적인 선결 조건이겠죠. 이제 그 다음에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뭐 이제 혈액순환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 족욕을 한다던가 마사지를 충분히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이제 혈액순환을 좀 낫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그거 말고 매일매일 좀 꼭 하셔야 될 것들이 발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발 관리를 하실 때에는 이제 하루에 한 번 자기의 발을 충분히 확인을 해서 상처나 이제 이상한 부분이 더 넓어지거나 커지거나 이런 게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배를 만약에 피신다고 한다면 담배는 말초혈관을 굉장히 좁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배를 꼭 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따뜻한 물하고 순한 비누로 발을 매일 씻고 그다음에 로션을 잘 발라주시고 발등 부분이나 이런 데는 건조하지 않게 해주시는데 단 요때 발가락 사이에는 오히려 습할 수 있기 때문에 로션을 안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발에 잘 맞는 면 양말을 이제 항상 좀 신으시는 게 좋아요. 맨발로 다니시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에 상처가 생기고 이게 또 당뇨병 환자들은 무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골마진다거나 하는 경우를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이제 양말을 잘 꼭 신고 다니시고 신발도 발 앞에 다 가려질 수 있는 그런 신발이나 운동화를 신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발톱 관리도 되게 중요하세요. 발톱을 일자로 자르시고 만약에 구석이 이제 파고 들어간다거나 했을 때 억지로 막 이렇게 어떤 기구를 넣어서 파낸다든가 하면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서 발톱이 검게 죽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발을 그 당뇨병 그 족이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티눈이나 굳은 살 같은 것도 제거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지금 아버님 같은 증상이 나타나셨을 때 심각하지 않은 상태라고 여길지라도 꼭 가셔서 먼저 상담을 또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꼭 전문의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족부병변이다 보니까 이제 발을 씻고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의 발이 한 하루에 8시간 정도는 신발에 쌓여 있다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신발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굽이 좀 낮으시면서요. 앞이 좀 넓어서 혈액순환이 충분히 되는 그런 편안한 신발을 당연히 신으셔야 되고요. 소재는 당연히 부드러운 가죽이 좋습니다. 합성 피혁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잘 늘어나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통기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무좀이나 습기가 많이 찰 수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또 바닥이 좀 두터우면서 폭신폭신해서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어서 그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신발을 고르는 게 좋고요. 또 가벼워야 되고 뒤에가 이제 직직 끌리는 그런 신발은 신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신발을 신을 때도 중요한데요. 신발을 신기 전에는 항상 속을 이제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 속에 이물질이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신발을 신는 게 좋습니다. 또 새 신발을 신을 때는요. 헌 신발을 바꿔서 신는데 오늘부터 바로 새 신발을 딱 신는 게 아니라 헌 신발을 좀 하루 신고 새 신발 하루 신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점차 새 신발을 신는 시간을 길게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힐이나 또 입구가 좁은 부츠 이런 걸 신는데요. 그런 것도 좋지 않고 또 발이 노출되는 슬리퍼나 샌들 같은 경우도 좋지 않습니다. 발의 모양이 이미 변형된 경우나 신경증이 증세가 심해서 저림이나 그런 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당뇨병에 맞춰서 특수한 신발을 제작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신발을 신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지금 당뇨를 앓으신 지가 10년 되셨다고요? 네, 10년 됐는데요. 네, 치료를 안 하고 있다가, 네, 민간요법으로 좀 하다가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네, 병원에, 네.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은 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약은 먹고 있는데 지금 한 4개월 됐습니다. 약 4개월 되셨어요? 예. 지금 혈당은 공복 시에 어느 정도 나오나요? 지금 약을 먹고 있을 때 109, 110 이렇게 나옵니다. 공복 시에 아침에 일어나서 재셨을 때 100에서 110 정도 나오시나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당뇨가 어쨌든 혈당이 이제 약을 갖다 복용을 하시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 이것이 당뇨 때문에 발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은 다른 원인들이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원래부터 이렇게 좀 그런 증상들이 있으셨나요? 그게요. 최근 근래에 들어가지고 심하게 예. 느꼈거든요. 그전에는 그걸 느끼지 못했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바늘로 막 콕콕 찌르고 네. 뭐 그런 증상들이 이제 가끔씩 있어요. 지금도. 예. 우리가, 아버님, 먼저 이제 당뇨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질환들을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우리가 파행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예. 발이 문제가 있어서 그 발에 이제 저리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들 이런 것 때문에 걸음걸이에 문제가 생기는, 이제 우리가 걸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파행의 어떤 원인들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혈관의 문제로 인한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경에 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당뇨가 심해졌을 때 말초 혈관들의 이제 혈액순환의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처럼 이런 혈관성 파행의 이제 그 종류에는 증상의 원인에는 동맥경화증, 이런 혈액순환의 문제들로 인해서 파행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이런 이 경우들도 있지만 이제 신경의 문제, 그래서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들, 시리거나 저리거나 찌르는 듯한 느낌, 아니면은 후끈거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느낌들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디스크에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착증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척추관 협착증에서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제 근육이 뭉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눌렀을 때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부터 먼저 감별 진단을 해야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고요. 이 부분은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진단을 갖다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이제 당뇨로 판정이 나고 당뇨로 인한 어떤 발의 문제, 당뇨족으로 이제 진단을 받으신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생활 관리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요. 생활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감각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지금은 찌르는 듯한 통증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무감각해집니다. 이제 신경이 죽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발에 나는 상처들도 제대로 모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발에 있어서 이제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못하고 이것이 궤양으로 발전하고 그래서 이제 괴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발에다 신경을 갖다 많이 쓰시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가장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것은 족욕을 추천드립니다. 따뜻한 물로 이제 족욕을 갖다가 해주시는데요. 이것이 발을 갖다가 청결하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뭐 한 10분 정도 내 발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내 발에 이제 난 상처나 어떤 문제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걸 갖다 꼼꼼하게 살피는 시간을 갖다 가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족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잘 말려주시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이게 잘 마르지 않았을 때는 이제 습진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상처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발을 잘 말리시는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음식에 있어서도 주의를 갖다 하셔야겠습니다. 혈당 관리를 갖다가 앞으로는 꾸준히 하셔야 될 텐데요. 아까 우리 조현석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슐린 저항성을 갖다가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갖다가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정제당, 뭐 설탕이나 밀가루나 아니면은 백미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갖다 계속 개선을 갖다가 하려고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치료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한방 치료에 있어서 침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침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신장 기능을 갖다가 개선하는 한약 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제 이럴 때 뜸 치료도 혈액 순환 개선에 도움들이 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 뜸 치료를 갖다가 간혹 집에서 본인이 이제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민간이라고 하는 이제 유사의료 행위 업자에게 이제 가서 했을 때 혹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처가 나고 그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은 허가를 받은 한의원에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슐린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당연히 건강한 사람들은 인슐린이 일을 잘하고 반대로 이제 좀 몸이 안 좋으시거나 혹은 부적절한 생활을 쭉 유지를 해오셨다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겠죠. 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은 결국 이게 당뇨의 전구 단계가 되고 추후에 당뇨병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서도 특히 비만 그리고 운동 부족 또는 과도한 칼로리의 섭취, 특히 단 것들, 단 음식들, 혈당을 급하게 올릴 수 있는 탄산음료라든지 뭐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빵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좋아하시는 경우에는 추후에 뭐 한두 번 드신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지 않겠지만서도 추후에는 당뇨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꼭 하셔야겠습니다.